술 먹는 걸 좋아했다. 무언가 부족한 마음속 허기를 단번에 꽉 채워주는 것 같고 복잡했던 생각도 금세 단순하게 만들어주니 마시면 마실수록 아무런 번민도 나지 않고 허무한 무념무상의 또 다른 경지에 올라 문제의 답을 너무나 쉽게 찾아주는 신통방통한 술이 좋았다. 한 잔 두 잔에 겁대가리 상실하고 쓸데없이 충만되는 근자감 마저 좋았다. 술 먹는 것만이 이 비루하고 지친 일상에 유일한 위안이자 당연한 보상이라 여겼다. 술만이 삶의 통증을 견디게 하는 공인된 진통제라고 철저히 믿었다. 술 마시는 동안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을 오롯이 낭비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안주 한 상 차려놓고 영화 한 편 보면서 홀짝홀짝 마셔대는 것이 나만을 위한 삶의 유일한 휴식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20여 년 살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100kg을 넘나드는 체중에 간질환을 달고 살며 축 처진 뱃살과 만성피로 그 자체인 중년 남자가 어느 날 마주한 거울 속에서 길게 한숨 짓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몇 번이나 절주와 금주의 결심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다. 죽을 듯 괴로운 숙취에 또 하루를 망치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젠 더 이상 먹지 않겠단. 굳은 맹세에도 밤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기어이 또 술을 찾아 마시고 있었다. 금주 관련 영상도 많이 보았다. 대부분 둘 중 하나였다. 썩어가는 장기 사진들을 보여주며 암에 걸려 빨리 죽는다느니, 뇌가 녹는다느니 하며 공포심 조장하는 채찍질과 술 끊으면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돈도 절약되고 여가시간 활용도 할 수 있다는 당근을 보여주며 이래도 계속 먹는 건 멍청한 짓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그럼 난 단번에 말한다.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 난 먹을 거다. 어떤 이에겐 채찍이나 당근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같이 꼬인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 힘든 인생 차라리 빨리 죽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지 라던가 있는 시간도 지겨워 주체를 못하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맨 정신으로 살 수가 있나 하며 한 잔 더 꺾어대는 좋은 핑계거리로 활용될 뿐이다. 서로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이제 내가 제안하는 금주의 방법을 말해보겠다. 간단하다. 먼저 중독임을 자각해야 한다. 내가 무슨 중독이야 하겠지만 술은 마약과 똑같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다. 처음 술을 마신 이후 한 번이라도 본인이 먹기 위해 스스로 술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무조건 중독이라고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술을 찾는 건 술의 맛과 향 등등 분위기를 즐기기 위함이라고 위장하지만 실상은 당신의 뇌가 알코올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이런데 안 마실 수가 있나. 에라 모르겠다. 먹고 죽자 하며 알코올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일 먹는 반복된 습관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이것도 매일 먹지 않는 습관으로 몸에 배이게 하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지게 된다. 인간은 원래 무엇이든 딱 100일 정도만 반복된 행동을 하게 하면 그것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이더라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수능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술 먹는 게 중독이라면 이 술 중독은 대체 무엇으로 맞설 수 있을까? 한 번 술에 빠진 사람에게 백날 음주의 해악으로 위협하고 금주의 장점으로 설득해봐야 단지 우의독경일 뿐, 기껏해야 작심삼일일 뿐이다. 그러니 이에는 이처럼 중독엔 중독으로 맞서야 한다. 어릴 적 당구에 재미 들려 있을 땐 칠판을 봐도 천정을 봐도 당구공만 보이더니 스타크래프트에 미쳐 빠지고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당구공이 감쪽같이 사라졌었다. 이렇듯 또 다른 중독의 대상에 빠지면 된다는 것이다. 도박 중독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는 없다는 말이 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고도 할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오금이 쩌릿쩌릿한 고 못 사는 도박에 미쳐 사는데
술에 빠질 정신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시면 집중해야 될 도박에 방해만 되니 당연히 술을 멀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술 대신 도박을 해라 라는 건 아니다. 중독과 같지만 긍정적인 중독이 있다. 바로 몰입이다. 중독이나 몰입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초집중 상태인 것은 똑같다. 하지만 중독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해를 끼치지만 몰입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술 대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술과 동반하여 할 수 있는 보완적인 것은 몰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영화에 몰입하겠다. 영화 보며 술 마신다. 담배에 미쳐보겠다. 술 마시며 담배 핀다. 요리 덕후가 되겠다. 술 안주만 만들게 된다. 술 중독에 대항할 좋은 몰입의 조건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방해가 되어 지속하기 불편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짜증을 넘어 술에 대한 혐오까지 생기게 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나에게 딱 맞는 몰입의 대상을 바로 찾는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시행착오도 필요하다. 그러니 우선 내가 나름 힘들게 찾아낸 달리기라는 몰입을 제안해 볼 테니 시험 삼아 한번 해보고 혹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알맞은 몰입 대상을 천천히 다시 찾길 바란다. 내가 찾은 달리기라는 것도 몰입의 대상으로 삼자마자 처음부터 나에게 안성맞춤 딱 맞는다거나 쉽고 재밌고 흥분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차라리 고통 그 자체였다. 처음엔 1분 연속해서 달리는 것도 어려웠고 1km 달리기조차 넘사벽이었으나 10분, 20분, 5km, 10km 조금씩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거리를 늘려 매일매일 뛰다 보니 체력도, 거리도, 실력도 하루하루 늘어가는 소소한 재미에 묘한 매력이 생겼다. 어느덧 나에게 스며들 러닝은 이제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하게 한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다음날 계획된 이 소중한 러닝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질 않으니 술을 마신 어제의 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진다. 술을 많이 마셔서 다음날 러닝을 제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다음날 러닝에 지장이 없게끔 적당히 조금만 마시고 러닝을 해야지 해도 적당히 마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러닝 퍼포먼스가 나오질 않으니 이젠 술을 한 모금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인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 중 가장 큰 적인 술이란 존재는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혐오 대상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술도 우연히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쓰고 맛없고 구토에 두통에 죽을 듯한 숙취의 고통마저 안겨주는 이따위 술에는 절대로 중독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술이 처음부터 달고 맛있었다면 어쩌면 중독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러닝도 비슷하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러닝도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뛰니 몇 분을 달리지도 못하고 헉헉대고 과체중에 자세도 안 좋고 스트레칭도 모르니 부상도 자주 찾아왔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따위 것 때려치자고 몇 번을 다짐하다가 인터넷에 달리기, 마라톤 검색해서 영상이나 자료 도움받아 하나하나 배우면서 연습하니 거리도 체력도 하루하루 늘어가는 재미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계획한 러닝을 매일매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에 가슴도 벅찼다. 이제는 일상의 모든 포커스가 달리기에 집중되고 있다. 술 안 먹고 달리기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30kg이나 체중이 감량되어 20대 때 몸무게로 자연스레 돌아왔다. 살 빠지는 재미도 솔솔하고 잠도 잘 자고 일어날 때도 너무나 개운하니 좋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공황장애도 좋아졌다. 건강검진을 하니 전에는 혈압이 높아 2번이나 다시 재던 간호사가 하는 말이 내 혈압 수치가 정상 중에 정상이라고 한다.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가 높아 늘 먹던 약도 중독된 술 대신 러닝에 몰입하니 자연스레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된 것이다. 이왕이면 대회도 나가볼까 싶어. 하프 마라톤도 나가보고 풀코스에도 참가해서 완주를 했다. 첫 출전에 내세울 만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나름 스스로의 성취감은 꽤 있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달리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다 보니 세상 복잡한 사회생활이든 가정사든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러닝의 원동력이자 좋은 연료가 되었다. 화딱지가 나서 한 잔 먹고, 기분이 좋아서 또 한 잔 먹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었던 술조차도 다음 날이 되면 풀리기는커녕 더 엉켜서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 뿐이었다. 이제는 사건 사고만 만들던 술 마시기를 멈추고 달리기를 시작하니 스트레스도 줄고 달리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머릿속도 정리되고 가슴이 뻥 뚫려 기분도 상쾌해졌다. 주변에도 기운이 전달되는지 주위 사람들도 술 대신 달리는 나를 나름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더 좋다. 술을 끊고자 하는 당신의 머릿속에 탑재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사상, 이데올로기, 신념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강력하기에 이것에 빠지면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조차 느낄 수 없게 만든다. 그 어떤 행위도 초월적 정당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술을 미치도록 혐오하는 신념을, 술을 찢어 발길 정도로 증오하는 이데올로기를, 술 생각만 해도 분노의 우라가 치미는 사상을 뇌리 속에 매일매일 각인하고 새겨라. 그렇다고 믿어라. 신념이든 사상이든 이데올로기든 뭐라 부르던 상관없이 뼈속에 새기고 세뇌를 넘어 깊이 깊이 빠져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당신의 온 몸과 온 정신에 빠짐없이 전부 각인시켜 놓아라. 술을 안 먹는 내가 진짜 다행이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미칠 것 같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술을 마신다는 건 제대로 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당신에게 있어 술을 먹는다는 것은 몸속에 더러운 시궁창 똥물을 주입하는 행위와 같다. 음주 자체가 너무도 처참하고 괴로운 고문이다. 술이란 내 부모, 내 자식을 죽고 죽이게 하는 불구대천 원수의 물질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존재 자체가 악이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 나의 세계에서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여겨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의심치 말고 신앙처럼 믿고 또 믿어라. 예전의 나처럼 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마시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장 달려. 지금 빨리 도망쳐. 당신을 쫓아오는 사신으로부터 이제라도 빨리 도망쳐 달리기 바란다. 끝으로 달리기라는 몰입이 해로운 중독으로 변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이 해가 되는 중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로운 몰입의 대상을 천천히 또 찾으면 된다.